안녕하세요. 소곤입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에 아르레 침실, 자화상 등을 그렸고 천재 화가이자 자살한 화가로 알려진 네덜란드 출신의 이 화가 누구인지 아시겠죠?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만 팔린 화가 바로 빈센트 빌럼 반 고흐입니다. 그는 10여 년의 화가 생활 동안 유화 800점과 드로잉 1300여 점을 그렸지만 팔린 그림은 단 한 점뿐이었어요. 그 그림은 바로 붉은 포도밭으로 이마저도 친구였던 웨젠보크의 누이 안나가 구입합니다. 저는 고흐의 삶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면 고독하고 쓸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 더 모던 출판사에서 펴낸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에게서 느꼈던 쓸쓸함과 고독 말고도 사랑, 열정, 희망 등의 다양한 감정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반 고흐가 그의 평생의 후원자이자 세상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 칭했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들을 이승재 번역가의 번역으로 그림과 함께 책으로 펴낸 것입니다. 반 고흐의 초기작을 비롯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작품들까지 고흐가 그림을 그리면서 겪는 고민들과 그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 늦은 나이였던 27살에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한 반 고흐가 가족과 갈등을 겪는 시기, 파리 시절, 아르 시절, 생레미 오베르 쉬르 오아즈 시절로 나눠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아르레서의 생활을 담고 있는 3장 아르레 태양과 노란 집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골라보았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별에 가려고 죽음을 택하는 걸지도 몰라. 사랑하는 테오에게. 조만간 캔버스하고 물감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아직 캔버스 천 20m를 40프랑에 파는 화방 주소를 못 알아냈어. 아무래도 지금은 데생 작업에 주력하고 고갱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감과 캔버스를 비축해 둬야겠지. 물감도 펜과 종이처럼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좋겠다. 유화 습작은 종종 망치는데 그러면 물감 낭비잖아. 종이는 편지라면 모를까 데생에서 실수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 모파상의 소설에 토끼 사냥꾼이 나오지. 10년 넘게 토끼며 이런저런 사냥감을 쫓아다닌 남자인데 너무 지쳐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그땐 남자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서 망연자실하며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는 이야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 사냥꾼 신세가 된 건 아니지만 내 체력이 이 사냥꾼을 닮아간다고 느낀다. 위대한 스승 지엠이 말하길 남자는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야망을 갖게 된대. 글쎄, 난 남자 구실을 하냐 못하냐는 상관없지만 이로 인해 야심을 가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러셀에게 보내는 편지는 봉투에 넣었다. 내 생각을 가감없이 적었어. 만약 러셀이 고갱의 그림을 사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어서일 거야. 그럴 형편이면 분명히 그림을 구입하겠지. 그 친구에게 고갱의 그림을 사라고 감히 강권했다면 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갱이 아파서라고 설명했어. 그가 병상에 몸져 누운 데다가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우리도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라서 서둘러 구매자를 알아봤던 거라고.
고갱 생각이 많이 들어. 어떤 그림을 그릴지나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지금은 1프랑을 받고 주 2회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가정부를 구했어. 만약 고갱과 함께 지내면 친구 정리도 해줄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묵던 숙소의 직원과 잘 이야기해 볼 수도 있어. 아무튼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지내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요즘 건강은 어떠냐? 그리비 박사는 종종 찾아가니? 노벨 아텐에서 나눴다는 대화 내용 상당히 흥미롭더라. 너도 포르티에 씨가 가지고 있는 대부탱의 작은 초상화 잘 알 거야. 시인, 음악가, 화가 등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건 참 신기한 현상이야. 모파상에 대한 최근의 네 지적이 그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영원한 숙제를 다시 건드린 셈이거든. 우리 눈에 보이는 삶이 전부인 건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그 절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건지. 화가들만 놓고 보자면 그들은 죽어서 땅에 묻히더라도 작품을 통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가서도 회자된다. 그게 다일까? 아니면 뭐가 더 있나? 화가의 삶에서는 죽음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감히 말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언제나 별을 보고 있으면 참 단순한 꿈을 꾸는 기분이 들어. 도시와 마을이 표시된 지도 위 검은 점들을 보며 꿈을 꾸듯이. 왜 프랑스 지도에 찍힌 검은 점들에 가듯이 창공의 반짝이는 저 점들에 쉽게 가닿을 수는 없는 걸까? 타라스콩이나 루앙에 가려고 기차를 타듯 우리는 별에 가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게 놓고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별에 갈 수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야. 죽은 뒤에는 기차를 못 타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말이다. 증기선이나 승합마차, 기차 등이 지상의 교통수단이듯 콜레라나 신장결석, 폐병, 암 등이 천상의 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나이 들어 조용히 죽는 건 걸어서 천상으로 가는 방법이야. 1888년 7월 9일 월요일 혹은 10일 화요일. 밤의 한복판에서 밤의 실체를 그려내는 게 흥미롭다. 사랑하는 태호에게. 아마 내일 아침이면 네 편지를 받을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편지 쓸 시간이 났구나.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다. 내일부터 노란 집에 들어가 지낼 계획인데 이미 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추가할 것도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말하는 거야. 이번에도 다시 한번 100프랑을 보내줘야겠다. 50프랑이 아니라. 지난주에 내가 쓴 돈이 50프랑이라고 치고 이 돈을 전에 보낸 300프랑에서 다시 제하면 남는 거라곤 여분의 50프랑이 전부가 되는데 간신히 침대 2개 살 금액이야. 그리고 알다시피 침대와 친구 외에도 이것저것 생필품들의 50프랑의 대부분을 썼고 침대 하나는 더 단순한 물건으로 교환해서 비용을 줄였지. 아무튼 가구를 장만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게다가 작업 환경도 훨씬 더 자유롭고 전보다 불필요한 고민들도 줄어든 느낌이야. 다만 내가 내 그림의 형식과 완성도에 원하는 만큼 더 신경을 쏟는다면 작업 속도가 더 느려지고 그림을 더 오래 가지고 있어야 할 거야. 작품들끼리 서로 보완이 되고 연작처럼 잘 어울리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간혹 뼈처럼 단단하게 마를 때까지 보내고 싶지 않은 그림들도 있겠고. 30호 캔버스 그림 하나가 그래.
가지가 늘어진 나무와 풀, 둥글게 깎은 서양 삼나무 수풀과 협죽도 수풀이 자라는 공원의 한쪽 모습이야. 바로 이전에 보낸 소포 속에 들어있던 공원 습작과 똑같은 그림이야. 다만 크기가 더 크고 하늘 전체가 레몬처럼 노란빛이어서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 그리고 훨씬 단순하고 두텁게 임파스토 기법으로 그렸어. 이번 주에 그린 첫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은 별이 총총히 뜬 밤하늘을 배경으로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 카페의 외부 전경이야. 이번 주에 세 번째 그림은 내 자화상인데 거의 색을 쓰지 않은 무미건조한 분위기야. 연한 베로니즈 그림 바탕에 회색 색조를 많이 썼다. 모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자화상이라도 그리려고 일부러 쓸만한 거울을 하나 샀어. 왜냐하면 내 얼굴의 색조를 잘 살려서 그릴 수 있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다른 이들의 얼굴도 그럴듯하게 그릴 수 있거든. 야경과 밤의 효과들, 밤의 실체를 현장에서 그리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흥미롭단다. 이번 주에는 먹고 자고 그림만 그렸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내리 그림을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6시간씩 나눠서 그리기도 하고 아무튼 그 후에 12시간을 내리 자는 식이었어. 토요일에 발행되는 피가로 문학 특별부록에 어느 인상주의 화가의 집을 소개한 글이 있더라. 보라색 유리 벽돌을 이어붙여 유리병 밑바닥처럼 만든 집인데 태양빛이 통과하면 노란빛이 부서지듯이 퍼져서 특별한 효과가 일어난다더라고. 자주색 달걀 모양의 유리벽돌로 된 벽을 지탱하기 위해서 기묘한 포도덩굴이나 다른 덩굴 식물을 연상케 하는 모양의 검은색과 금색으로 된 쇠줄로 보강해 놨다더라. 이 보라색 주택은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변의 모든 길은 샛노란 모래길이었어. 관상용 꽃들이 자라는 화단의 색채도 당연히 남다른 분위기였지. 내 기억이 맞다면 이 집은 아마 오태유에 있을 거야. 나도 지금이든 나중이든 이 집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장식만으로 이 집을 예술가의 집으로 꾸미고 싶다. 그렇게 될 거야. 1888년 9월 16일 일요일. 잘 들으셨나요? 방고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도움이 될지, 어떻게든 누구에게든 도움이 되고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통해 자신이 잘하는 것을 알고 존재의 이유를 느꼈던 고우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그의 그림들이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책은 고우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형제의 삶이 궁금하다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더 모던에서 펴낸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합니다.